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민영삼TV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주말인 11월 22일 찾아뵙습니다. 참 날마다 찾아뵙고 싶은 마음입니다만은 주말에 이렇게 한두 번씩 찾아뵈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송구한 가운데서도 정말 그 성원으로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이제 곧 저도 구독자가 27만 명에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27만 30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민영삼TV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 누르신 분은 누르시면은 취소돼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아니,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있는가? 또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선거라는 것은 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지 간에 이 선거가 회고투표냐 미래투표냐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고투표라 하면은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가 대체적인 회고투표입니다. 회고투표는 지난 4년 동안, 지난 임기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심판의 성격이죠. 심판의 성격입니다. 물론 두부모 자르듯이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투표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미래투표다 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인 성향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역량과 능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과 그리고 도덕성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미래 투표의 성격을 많이 갖는 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심판의 성격을 갖는 회고 투표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대체적으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떠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 중간 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특히 후보 각자 개인의 어떤 개인기, 능력,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광역에 있어서 특별시장, 직하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들,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 투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당의 성격을 같이 갖는 그런 의미도 크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큰 실책으로 시작되는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지금 현재 1,000만 서울 시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나의 이 서울 시민이 내가 갖고 있는 현안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 정책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그리고 후보를 내는 그 정당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또 구체적으로 선거에 어떤 4대 요소라 할까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요, 선거는 대개 인물, 그리고 정책, 그 다음이 캠페인, 그리고 이제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조직이 굉장히 돈과 함께 엄청난 세를 갖다 과시하면서 조직선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조직은 당 내부에서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조직이 좀 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은 그것도 이제는 후보 선정 과정도 오픈 프라이머리 아주 민심을 반영하는 그래서 당내 대의원이나 당내 당원들의 그 당심을 갖다가 적게 반영하고 민심을 크게 반영하는 걸로 바꿔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인물의 문제는 요즘 선거에 와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은요, 이 당내 조직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문제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정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캐치프레이 캠페인도 이 사실은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잘 캠페인해 내느냐 하는 데서 선거의 성패가 많이 갈린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면은 이명박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큰 공약, 대표 공약 청계천 하겠다. 청계천 하겠다 하면서요. 청계천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의 김민석 씨가 후보였는데 이 큰 공약에 완전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확 이 블랙홀로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의 선거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 아예 보이지 않고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하겠다. 불가능한 거 아니다. 나는 이 셀러리맨의 신하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큰 대공약으로 청계천 하겠다. 그러면서 경제시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선거가 됐죠. 그 다음에 한때는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뭐 교육감 뭐 이런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무상급식의 문제가 있었죠.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완전히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가지고 중간투표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사실은 이 그 야당이 흔히 말하는 지금의 야당이 상당히 내리막길을 가고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그 재미를 봤죠. 크게 재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의 총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그 뉴타운, 서울의 뉴타운 정책,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의 서울시장 선거하고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됩니다. 근데 뉴타운이라는 게요,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확 쓸어가지고 아주 깨끗한 그때는 사실은 그 4인 가구까지 봤죠. 그래서 한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깨끗한 아파트 20 몇 평짜리 쫙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특히 강북에 있죠. 노원,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작, 화곡동, 강서 이쪽까지 해서 완전히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선거 이 뉴타운을 내렸던 그 총선 18대 총선거에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흔히 말하는 보수 야당 이명박 정당이 서울 48개 중에서요 8개 빼고 40개를 이겨버린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그 정책이고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묻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장은 제가 따따붙다 해서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함께 서울시장을 꼭 먹어야, 꼭 이겨야 내후년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정말로 절반은 이기고 간다. 왜냐? 이 시민들을 갖다가 수도권의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좌파로 경도시키고 세뇌시키는 이 어중이 떠중이 방송을 갖다가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차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정말 후보를 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히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나 그다음에 이 국민 생활 우리 국민 생활 경제에 있어서의 그 지형, 어려움, 고통 이런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실책과 실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주거 이 실정으로 해서 지금 바닥은 정말 바닥 민심은 깔아져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 선거처럼 공화당 아성에서 워낙 바닥 민심이 바이든으로 최약체 후보이면서도 바이든이 최약체 후보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도 그 강자 트럼프를 갖다가 그 공화당 아성 조지아주에서 재검표 결과도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 그 데자뷰로 그 평행이론으로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를 내도 되지만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보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후보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11월 11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정말 응원합니다. 분식집 아줌마에서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송파구청장까지 가서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여성 후보입니다. 얼마나 좋은 후보입니까? 야당에서 우리 국민의 후보에서 이런 후보를 갖다 캠페인을 잘하면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를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후보.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 3번에 경제학 박사, 미국 경제학 박사,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가 경제입니다. 본인이 또 경제시장을 내세웠고, 자, 이혜훈 경제시장, 이혜훈 50층, 80층짜리요. 강북, 강남이고 싹 규제 제한 풀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묻고 있어 싹 규제 풀어가지고 전부 주고 올리겠다라고 지금 공약했습니다. 우리가 캐치프레이 해야지만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이제 곧 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25개 서초구청장 중 서울구청장 중에서요 유일한 야당 구청장입니다. 원래 기자 출신이지만은 정당 생활 오래 하면서 서초구청장에서 능력을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예? 재산세. 돈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냐. 1인 갖고 있는 재산세 서초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재산세를 갖다가 감면시켜서 해주겠다는 공약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까? 조은희 후보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만든다면 캐치프레이 캠페인 잘하면은요 그냥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윤희숙 후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공정한 선거 그 과정을 통해서 윤희숙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이건 정말 멋진 게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 뭐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원내대표 이런 걸 떠나서 경력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서울시장 나왔고 말하자면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 선거에서는 그 험지 동작구에 가서 이겼지 않습니까?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험지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작구에서 이번에는 아깝게 석패를 했지만은 나경원 후보를 갖다가 우리가 또 캠페인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더 승산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쪽에서 워낙 낙인 찍고 왜곡시킨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은요. 아무튼 그래서 박춘희, 이혜훈, 조은희, 윤희숙, 나경원 공교롭게 다 여성 후보네요. 하면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후보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나섰던 전 사무총장 김선동, 도봉구에서 국회의원 2번 한 김선동 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하마평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한 사람만 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일로 중요한 게 정말 공정한 경선을 하는 과정에 가면서 내부 총질하지 말고, 예? 그 경선 준비위원회 욕할 것도 없고, 현 지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욕할 것도 없고, 정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총질 하지 말아야 된다. 옛말에 가장 못된 짓 하면은 부처님도 돌아선다는 게, 그게 바로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선다. 예? 그리고 상속 재산 가지고 집안 싸움 하면요, 부처님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섭니다. 그것이 집안 싸움, 내부 총질, 집안 싸움 하면은요, 집토끼는 물론이고 중도표, 흔히 말하는 중도표, 여기서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뭐? 또 집안 싸움 하네, 또 계보 싸움 하네, 또 지 잘났다고 하네. 솔직히 흠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아까운 후보 중에서 그 자식 문제로, 본인 문제 하나도 문제 안 쌌습니까? 예? 자식 문제로 후보 안 된 분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도부를 갖다가 솔직히 공격하는 분 중에서도 다 본인들이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에서도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은 우리가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그 노선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아깝지만은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까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당대표 때문에 한 10년간 사실은 한나라당, 뭐 새나라당, 한국당, 자유한국당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덕분에 진짜로 국회의원 2번, 3번, 4번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렛대로, 보수라는 렛대로, 그게 근대화와 산업화하고라는 이 상징된 이 보수라는 렛대로를 갖다가 지금은 앞으로를 미래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또 투표율도 높은 20대, 18살 때부터 20대, 30대, 40대 층들이요, 보수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한국당, 뭐 국민의힘 이런 것들 다 또 보수 세력, 보수 얘기하면은 기득권 세력, 가진 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야당에 가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거대 사학 대학교 몇 개 갖고 있어가지고 그 덕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되고, 예? 그런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재산이 수백억인 사람들 한둘이 물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했지만은, 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돈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 아들, 해서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법사위원장하고 해가지고 그 덕에 아빠 찬스 써가지고, 본인도 또, 박근혜 대통령 은덕 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뭐 서너 번 하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삿대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20대, 30대, 40대 이 중요한 층이 없으면 선거가 안 된다. 이들이 보수라고 그러면은 가진 자, 기득권자, 맨날 지그들끼리 싸우는 자, 이런 집단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거고, 또 내부 총질하지 말자는 것도 흠이 다 있다는 건요. 예?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따지고 뭐 토착애구라고 지그들이 낙인 찍기도 하고, 예? 사학 재벌 아들 딸 집안이라고 낙인 찍기도 하고,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념 노선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보수란 말 왜 안 쓰냐고 이 싸움까지 하면은요, 진짜 망합니다. 진짜로 다 이겨놓은, 정말로 8부 능선, 7부 능선까지 가는 가 있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충정에서 당이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쓴소리가 지금은요, 쓴소리가 아닙니다. 예?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관종, 자기 언론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무조건 100% 다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라는 건요, 내부 분열로 보이는 거고 자기 정치로 보이는 거고,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정말 7분 능선, 8분 능선 다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후보들, 여성 후보들, 그리고 또 역량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을 포함하고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역량 있는 또 새로운 후보가 놀라운 후보, 또 남성 후보, 여성 후보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후보를 공정하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말도 지금은 갖다가 내부 분열로 비춰지는 내부 총질, 내부 쓴소리 할 필요 전혀 없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국민의힘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꼭 우리가 조언해주고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좀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